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 비전이나 미래 담론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편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도 귀국 후 일정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안 전 대표가 한국 정치에 복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끌어안고 싶고, 글쎄요.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거리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좀 궁금합니다만, 서 교수님, 안 전 대표가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네.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정리하시네요. 제가 이제 보기 가장 최악은요. 네. 바로 이제 바른미래당 있죠. 네. 거기에 복귀를 하고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결국 이제 호남에서 규합해서 한번 성부를 반문 연대를 보자. 네. 이게 저는 최악의 선택이라 봐요. 이거는 이제 파괴력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나마 차선은요.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극중주의 옛날에 본인이 말했지만 진보도 아니고 그다음에 보수도 아닌 중도를 규합하는 네. 신당을 창당하는 이게 두 번째 선택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빠듯하고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결국에 호랑이 굴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듯이 네. 안철수 대표들의 한국당 네. 결국은 이제 보수 대통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이번에 이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떤 나중에 차기 대권이든 네. 승부를 보는 이게 최선의 선택인데 지금 안철수 대표 행보를 보니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의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 게 지금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해서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분의 향후 행보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나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과거 책을 우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을 때도 안철수의 생각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요. 그동안 두 가지인데 제가 네. 주목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라톤이에요. 예. 또 하나는 책에 보면 마크롱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했다라는 거예요. 네. 홀로 했다는 거예요. 아. 마라톤 혼자 합니다. 네. 마크롱 지지하는 의원 없이 혼자 대통령 됐습니다. 이 뜻은 나는 이번에 바른미래당 안 간다. 그리고 중도 대통합 보수신당 이쪽에도 네. 안 한다. 나는 내 독자 세력을 구축을 해서 다음번 대선 후보의 길로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의 참모라면 저는 독자 신당을 만들어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 독자 신당의 당명은 안철수당으로 해버려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결국엔 이분이 총선에서 배지 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대권 후보로서의 네. 어떤 지역적인 기반을 갖춰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선 후보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독자 세력화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벤치마크는 분명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정치 현실과 정치 문화, 유권자의 의식과 지금 현재 한국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어느 정도나 비슷할까? 이 부분은 또 의문이 저는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낡은 정치의 바이러스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본인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양대 기득권 정당들이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염증을 느끼는 포션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최근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 핵심이 그런 거였죠. 근데 네. 이게 좋은 백신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궁극적인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갖다가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백신인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다. 네, 네. 하지만 환경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정면 돌파를 바이러스가 많은 건 사실인데 네네. 안철수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네네, 백신이냐에 백신. 대한 네네. 의문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백신이 아니게 되면 국민들이 그거 사용하지 않겠죠, 당연히. 뭐 듣지 않은 백신을 사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핵심은 뭐냐면 양당 지지자의 불신도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네.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 정치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본인이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계속 실패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예. 세 번째는 지역과 소위 계층에 대한 확고한 지지층이 없어요. 이런 팬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위 중도 유권자층과 20대, 50대, 30, 40대 상당히 강고하게 지금 민주당에 좀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20대, 50대의 지지층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들에서 안철수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뭐 완벽하게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적은 아니겠지만 다음 대선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연착륙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것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과거에 안철수 정치인이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상당히 안 좋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소위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남아있다. 네. 마라톤 말씀하셨듯이 42.19km 갔다가 완주할 것인가. 저는 막판에 와서 잘못 손을 들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마라톤 같은 심정으로 40.19를 완주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하지만 그 정도의 체력들, 마라톤만큼의 체력을 우리 정치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절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었던 걸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살펴한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낡은 정치 바꾸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있는 나라,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 만들도록 제 한 몸 던지겠습니다. 저는 신당이 창당되는 날인 2월 13일에 통합을 완결시키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사퇴가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입장, 특히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를 굉장히 좋은 통합 대상으로 보고 보수의 외연을 중도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안 전 대표의 발언 놓고 보면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신념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보이지 않고 지금 무조건 새 정치다, 국민 눈높이다 굉장히 막연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막연한 단어들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 타령 이런 표현이 있는데 타령도요, 랩으로 바꾸면은 새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자기 신조가 분명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내놓은 자기 철학, 정치 철학, 자기 신념 이거 없습니다.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국민 여론을 살피고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그 인기 영합주의적인 것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저는 첫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첫발을 잘못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첫발의 그 진정성 있는 그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그 새로운 경쟁력을 못 만드는 거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인사들만 막 모아가지고 그 색깔을 확실하게 하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젊은이들만을 모아서 한 그룹으로 그 색깔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국민들이 얘기할 때마다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네. 이러면 그건 새 정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론을 쫓기보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아마 큰 정치인이 그렇죠.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귀국해서 내일 당장 벌이는 행보가 관심이죠.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요. 그다음엔 광주로 가서 5.18 국립묘지 참배하고 또 부산에 간다는 일정도 공유가 돼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는 뭐 예상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광주와 부산을 연이어 방문하는 일정을 잡은 데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저는 그거는 감사와 탐색 이렇게 표현하고 예. 싶습니다. 2016년에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 28석 중 23석을 석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한 인사를 하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탐색은 그때의 돌풍을 내가 재현할 수 있을까? 호남 민심은 어떨까? 이런 것을 탐색을 하고 부산 지역 방문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에 부산 지역에 출마해서 부산 PK 지역을 본인의 자신의 차기 대권의 주요한 지역적인 기반으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전 그렇게 읽혀집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경남 지역, PK 지역에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앞서는 가운데 민주당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전 대표가 자신의 고향이 부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PK 지역에 거점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안 전 대표가 부산 지역의 지역의원, 지역구로도 출마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그 부산의 아들이고 예. 호남의 사입니다. 그렇죠. 처가는 이게 순천인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광주하고 부산 일정을 잡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물론 PK 민심이 상당히 현 정권 민주당을 좀 따라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는 그럼 이게 부산 PK에서 한국당의 대안 세력으로 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도는 있을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도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출마한다면 역시 이게 수도권. 네. 내년 올해 선거죠. 올해 선거는 이게 누가 뭐래도 수도권에서 이게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저번에 어떤 노원이든 수도권에서 이게 나와야만 바람이 되지 부산에 출마할 거로는 안 보입니다. 네. 여튼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는 뭐 이른바 극중주의, 중도의 길이 한국적인 정치 현실에서 가고자 하는 길은 맞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는데 선관위 벽을 이번에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또 넘는다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입니다.